전 세계 제약 매출 1위, 시가총액 705조 원의 압도적인 거인이 있습니다. 130년 넘게 인류의 건강을 책임져온 헬스케어의 제왕, 바로 존슨앤존슨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존폐 위기에 걸린 상황에서 3,50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고객의 안전을 선택한 결단,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맨 아래에 두는 우리의 신조 아우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소개한 바로 대단한 기업이죠. 바로 이 살아있는 전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1886년에 존슨 삼형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들은 설립할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대요. 기업의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조직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130년이 넘는 동안 인재 영입과 조직 문화의 DNI로 이것들을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이익은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행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2025년 매출이 937억 달러, 약 125조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1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익률 자체가 30%가 넘는 정말 대단한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5,268억 달러에서 약 705조 원 정도 돼서 전 세계 랭킹 20위권 정도에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회사의 이 수치는요, 바로 우연이 아니고요, 철저한 원칙 중심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슨앤존슨을 얘기하려면 바로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게 아우어 크레도라고 하는 기업의 헌법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1943년 로버트 우드 존슨이 작성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도덕적인 나침판이에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책임, 그리고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결정에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최상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생각,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기술, 독창성,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기업은 무엇을 할 것인지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우어 크레도에는 네 가지의 책임과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 직원, 지역사회, 주주인데요. 이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책임은 고객입니다. 존슨앤존슨은 환자, 의사, 간호사, 그리고 부모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첫 번째 책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바로 직원인데 전 세계에 있는 동료들, 그들의 개인의 존엄성과 안전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존슨앤존슨은 계약직을 뽑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가진 계약직 뽑지 않고요. 세 번째 책임은 지역상해입니다. 바로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활동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의 책임을 주주라고 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서 세 가지 책임을 다할 때 주주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실행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역설인데요. 주주를 마지막에 두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크레도의 인사이트는
고객과 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주주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업도요,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주가 돈을 많이 갖고 가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께 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이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하면 우리가 빼놓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위기를 겪겠죠. 그 위기를 못 견디고 망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위기 때문에 그때부터 침체해서 쇠락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요, 이들의 역사 속에서 1982년 타이레놀 사건을 항상 언급을 합니다. 사건은 이런 거였죠. 시카고에서 어느 미치광이가 타이레놀 약에다가 독극물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명이 사망을 해요. 타이레놀을 먹고 죽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CEO였던 제임스 버크가 결단을 합니다. 3,100만 병 전량을 리콜을 합니다. 전량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량들이 판매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수돼서 새로운 게 공급될 때까지 제품을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손실, 지금 돈으로 3,500억 원 가까이를 좀 이렇게 피해를 감수한 거죠. 이들은 왜 이런 결단을 했냐면요. 아우어 크레도에 의한 결단을 한 겁니다. 제1의 책임이 뭐였습니까? 고객의 안전이었거든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한다. 이 일이 있으면요, 타이레놀의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브랜드 신뢰도는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 이후에 바로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기관리 얘기할 때는 이 타이레놀 사건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위기의 순간에 기업의 가치관을 망설임 없이 실천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존슨앤존슨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용과 육성 부분인데요. 이들은 기술보다 가치관을 먼저 봅니다. 기술적 역량보다는 아우어 크레도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최우선적으로 보고요. 회사의 철학에 공감하지 못하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 책임, 바로 직원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과 공정한 기회들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결과 높은 충성도와 함께 이직률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유명한 회사인 거죠. 바로 최고의 인재는 연봉이 아니라 회사의 철학에 매료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이들의 믿음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권화된 권한 위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신뢰인데요. 신뢰는 가장 높은 형태의 존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과 자회사를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리더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전폭적으로 위임합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을 믿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 존중의 시작이라는 거죠. 존슨앤존슨은 리더를 아우어 크레도의 수호자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들의 핵심 역량은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죠. 신조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리더십의 본질은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세운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업의 가치관을 지키는 수호자가 바로 리더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합니다. 서베이를 통해서 2년마다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의 설문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조대로 행동하는 게 어떤 게 맞는가를 토론하고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적용 방식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우어 크레도, 이들의 가치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13만 임직원을 하나로 묶는 현재 진행형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요약할게요. 재무적 성과. 글로벌 1위의 위상은 고객 최우선 원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들의 우선순위, 우리 참고할 만합니다. 고객 1위, 그 다음이 직원, 그 다음이 사회, 그 다음 마지막이 주주. 주주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재 경영은요, 기술이나 그들의 학벌보다도 신조의 적합성을 보고 채용하고 뽑아놓은 다음에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성 있는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100년 기업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